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우리의 음력 1월 1일 설날을 중국에서는 춘제라고 부르며 아주 성대하게 보냈는데요. 2024년 청룡의 해 춘제를 앞둔 중국의 분위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맞이해 곳곳에서 화려한 등불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에서 용, 인어, 그 모양과 색깔도 다양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希望新的一年的话，像这个灯会一样，这个红灯笼一样，红红火火，蒸蒸日上，让我们大家生活更美好。 특히 올해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답게 용 모양의 등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那天我看到了很多龙，我觉得非常漂亮，很开心。 화려한 등불들을 보며 가족들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올해의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통 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용의 해를 맞아 용과 관련된 제품 판매가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핸드폰 케이스, 우표, 인형까지 정말 없는 게 없죠. 중국에서 용은 고대 신화 속 동물로 행운과 힘, 부귀의 상징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춘제를 앞두고 용과 관련된 금, 보석 제품은 중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판다 수십 마리가 사육사품에 안겨 밖으로 나옵니다. 왠지 나오기 싫은 표정인데요. 춘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 판다 대다수가 이날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아직 어려서 호기심도 많고 산만하고 통제 불가. 다시 주변을 정리하고 사육사들이 판다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龙年欢聚，团团圆圆。龙年好运，好运连连。猫宝宝送福了，熊猫宝宝送福了，屏幕前的朋友们准备好了吗？龙年行大运，熊猫送福来。 귀여운 판다들이 보내는 인사 잘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기네스는 각 분야의 독특하고 신기한 최고 기록을 발표하는 곳이죠. 이번엔 어떤 진기한 인물과 기록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미국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슈아 워커. 이 사람은요 2개의 세계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뒤로 던져서 넣은 농구슛이 가장 먼 거리로 기록됐는데 그 거리가 26.21m였고요. 눈을 가린 채 던진 훅슛의 거리는 18.28m로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 폴란드의 이 여성은 무려 3시간 6분 45초 동안을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남성이 가진 기록의 4분 42초가 모자란 기록이지만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오싹하네요. 미국의 폴 모건은 대단한 이력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생일을 하루 이상 지속한 사람입니다. Hey, this is Paul Morgan here in Apia, Samoa, celebrating the first few minutes of my birthday here. It's going to be a fun night and a long day. I hope it goes well. 그러니까 아피아 사모아에서 생일을 시작해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하와이 카와이 섬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같은 날짜에 머물면서 그의 생일은 48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계산하면서 옮겨 다닌 것도 대단합니다. 미국의 유명 젤리 업체는 약 15만 개의 젤리를 사람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32.807제곱미터 크기의 곰 모양 이미지를 만들어내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파키스탄 20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가사 일부분만 말해도 제목을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1분에 무려 34곡이나. 와, 정말 테일러 스위프트를 진짜로 좋아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자, 마지막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요? 사람들 귀에 동전을 올리는데요. 그리고 요요를 이용해 동전만 딱 떨어뜨리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이거 자칫 얼굴에 맞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데니스. 이 사람은 1분 동안 15개의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기네스 이색 기록 모음이었습니다. 인도의 한 복지재단이 결혼식 비용 마련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무려 129쌍의 합동 결혼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곱게 단장한 신부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들도 꽃을 들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신랑 신부 모두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죠. 이번 결혼식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역 공공복지재단에서 마련한 합동 결혼식입니다. 이번에 무려 129쌍의 커플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들에게 줄 가구, 가전제품 등 선물도 한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ये शादी से बहुत खुश हूँ। जैसे हर लड़की की ख्वाहिश होती है उसकी शादी अच्छे से होवे, अच्छी जगह पे अच्छा सामान मिले और माशाल्लाह यहाँ पर हर तरकीब करी गई है सामान की वगैरह, तो यहाँ पर हमको अच्छा लगा। 이제 부부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거겠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한 129쌍 모두 행복하길 바랄게요. 북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사우나 마라톤. 4명이 한 팀이 되어 18개의 사우나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빨리 통과하는 것이 핵심. 각 사우나에서 최소 3분을 머물러야 하고 온수욕조와 얼음물에 입수하면 보너스 점수가 주어집니다. 사우나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통적인 핀란드식 사우나부터 트램을 개조한 사우나, 그리고 크레인에 매달려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우나까지 지루할 틈이 없겠죠. 그런데 이 대회에 핵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It's about having sauna and to visit lots of sauna in one day. And I think a very big part of this all this being together, also dressing up nicely and also. 그래서 각 팀마다 개성 있는 의상이나 모자를 쓰고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I think the part of dressing up as well is part of the fun, and this also creates a bit of anticipation for the event. 올해는 15개국에서 1,000명의 참가자들이 사우나와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번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 대회의 매력에 빠져 또 참가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요즘 지구촌은 이상기온으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던 스위스는 온난해진 기후 때문에 스키장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여기는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에 걸쳐 있는 쥐라 산맥입니다. 해발 1,400m로 스키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스키 명소인데요. 화면 속 온도계가 12.7도를 가리킬 정도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눈이 다 녹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스키장은 폐쇄됐고 찾는 사람들은 없어 썰렁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온난화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합니다. Bon, moi, ce que je trouve un peu inquiétant, c'est la multiplication des records qui se succèdent quand même à un rythme accéléré. J'imagine que si on battait le record du 100 mètres chaque année, donc là, en 2024, on a eu une température moyenne de moins 0,5, ce qui correspond à peu près à 2 degrés de plus que la norme. C'est un mois qui a commencé de manière assez froide, mais qui s'est pas mal réchauffé autour du 20 janvier. 스위스 알프스 산맥하면 눈 덮인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젠 푸른 알프스 산맥이 관찰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위스의 온난화 현상은 관광대국 스위스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남부 오아하카에 있는 베니토 후아레스 댐입니다. 댐 한가운데 건축물 보이시나요? 16세기 교회가 댐이 건설되면서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댐 수위가 내려가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 어부와 농부들에겐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Pues sí, cuando sale ya empieza a verse aquí esta monstruosidad de iglesia, pues ya nosotros íbamos pensando en lo que es la sequía porque ya el agua se va reduciendo.
¿no? Y ya nosotros como pescadores, pues ya vamos viendo de que ya nos vamos a ir concentrando más, entonces ya la pesca se pone más escasa, ¿sí? Entonces, pues sí nos afecta, porque cuando está grande, la presa está llena, pues tenemos muchos espacios para pescar. Sembramos un poco de maíz y sí sacamos algo de cosecha, pero esta vez sí como que está un poco duro la situación, sí llovió muy poco, sí.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기 드문 이상 기온과 가뭄 등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전설 속 동물이자 영물로 여겨지는 용의 영문 표기를 드래곤에서 룽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CCTV의 영어 방송 채널 CGTN은 지난달 9일 한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용의 해를 룽이어로 용춤은 룽댄스로 번역했습니다. 영문 표기 교체 주장의 배경에는 서양 문화의 드래곤과 중국의 용이 전혀 다르다는 중국인들 생각이 놓여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용은 행운의 상징이지만 큰 날개를 지닌 드래곤은 악을 상징하고 색깔 또한 용은 황금색 등으로 표현되지만 드래곤은 주로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룽으로 번역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게 해당 주장의 요지입니다. 1984년 이후 미국 대선 결과를 거의 맞췄던 독집계 역사학자가 올해 11월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는 미 선거사를 분석해 개발한 모델로 대선 결과를 예측합니다. 이 모델은 집권당의 입지, 대선 경선, 후보의 현직 여부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5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개 항목에서 점수를 땄다고 릭트먼 교수는 말했습니다. 릭트먼 교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한 후 모두 10차례에 걸쳐 대부분의 당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호주 공연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가짜표를 판매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호주 경찰이 경고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오는 26일에서 26일까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에서 총 7차례 공연할 예정입니다. 티켓 가격은 79.9에서 379.9 호주 달러, 한화로 약 7만에서 33만 원이며 지난해 6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티켓이 팔리면서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표를 구하려는 사람과 높은 가격에 팔려는 이들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은 일부 사기꾼들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SNS에서 가짜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220건이 넘는 사기 신고가 들어왔고 피해액만 약 2억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폭스,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와 함께 새로운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7일 분기 실적 발표 후 이런 사업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번 합작 사업으로 자사의 스포츠 방송 네트워크 ESPN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주요 프로 스포츠 리그와 대학 스포츠를 포함해 3사의 모든 스포츠 자산이 한데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디즈니는 올해 영화 개봉작 라인업도 발표했습니다. 아이거 CEO가 언급한 작품은 폭성 탈출 새로운 시대, 인사이드 아웃 2, 데드풀 3, 에일리언 로뮬루스, 우파사 더 라이온 킹, 모아나 속편 등입니다.